젊은 사람 한 사람 더 부를까요? 소개합니다. 자유해방군 우리 젊은 특전사입니다. 이승우님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축상! 네, 오늘부터 사회를 맡게 된 자유통일해방군 집행위원 이승훈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차차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연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들의 사랑. 음악 잠깐만요. 엄마들의 대표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주옥순 대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의 엄마 부대와 엄마 방송을 하고 있는 주옥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온 것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 가서 그리고 스위스에 갔는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아무 죄도 없이 저 연금의 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언론과 잘못된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 독일 함부르크에 가서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전 세계 언론이 모이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의 이 억울한 재판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이 위기에서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암울한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한 30m 떨어진 곳에서 저희들이 가져간 플랜카드를 들고 전 세계 5만 명이 모인 언론 앞에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G20 정상회담이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청을 방문하니 그곳에 우리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G20에 참석한 사진을 보고 저는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위기를 맞는 것은 바로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하수인인 이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 세력, 내부 세력들이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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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이틀간 전 세계 5만 명이 모인 곳 앞에서 우리는 거기서 집회를 한 이후에 거기서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 어디를 갔느냐 하면 스위스 제네바에 여성인권위원회에 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이 되었는지 이 종북 세력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저 광화문 광장에 단두대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 목을 자르는 그 영상은 물론이요, 또 대통령을 밧줄로 칭칭 감은 그 영상, 그리고 이재용이와 함께 엄청난 종북 자익들의 세력을 낱낱이 영문으로 번역해서 여성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몇몇 빼고는 너무나 비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사법부도 너무나 비겁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지식인 사법부 교수들 너무나 비겁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잘못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이 용감하게 나와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사법부를 바로 세울 인간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불행합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여성이지만 자유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어떻게 해서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스위스, 독일을 갔다 오면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주 4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도 없는 이런 사기 재판, 인민 재판, 지금 정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김대중이가 저 대한민국 정복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월 한 분 받고 2분 받으면 인권유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잔인하게 주 4회 재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인민재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인민재판, 사기 재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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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통령이나 그리고 변호사나 저 재판관 인간들도, 여러분, 대통령이 이 수사 기록이 무려 12만 쪽이 됩니다. 이 12만 쪽을 매일매일 살펴보기도 힘이 드는데 변호사나 재판관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저 사법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잔인하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통탄하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 형사재판 92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10월 16일이 형사 구속 적부심의 기간이고, 또 이재용 씨는 8월 27일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이 검찰에서 억지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음 주부터 강력하게 사법부 앞에서 규탄 대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진 것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 모인 우리 애국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국을 모르는 저 다른 사람을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깨달은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되어서 이제 집회도 각자 하지 말고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그것을 원하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으로 석방을 한번 외칩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인민재판, 사기재판 중단하라!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새로 오신 우리 저와 같은 앞으로 진행을 같이 하실 분인데요. 이분의 구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애국 국민 여러분, 속상하시죠? 답답하시죠? 함께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의 살인재판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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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탄핵 불법 감금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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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 통일 앞당기는 전작권 또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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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은 처음이라 저희들이 손발도 제대로 안 맞춰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손발을 쫙 맞춰서 왔다가 갔다가 재미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귀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다음은 좀 제가 싫어하는 코너긴 한데요. 자, 음악 잠깐만요. 음악 잠깐만요. 뭐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게 하네요. 제가 좀 싫어하는 코너입니다. 그래도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끝까지 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본 최태선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공부합시다. 최태선입니다. 충성! 네, 오늘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 함께 빠르게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지금 원전, 저희가 폐쇄하려고 하는 그 원전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전 때문에 지금 여러 곳에서 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많은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 원전 사고를 문재인 발표 시에 136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틀린 통계를 이야기했다고. 토탈 즉시 사망한 사람은 없고 4사람이 원전 피해 원전으로 직접 사망을 했다고 일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발표를 해가지고 나라 망신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이렇게 계속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전이 폐쇄되는 것이 추세가 아니고 원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음,
다음. 지금 원전 설치된 나라가 31개국에 44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탈원전을 선언한 나라는 저 위에 있는 4개 나라입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이고 일본과 대만은 탈원전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가 도저히 전기가 부족하고 요금이 올라가고 감당이 안 되어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세계적인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원전의 특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전 사고 유명한 두 가지 사고에 체르노빌은 폭발돼 가지고 당시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56명이 원전으로 인해서 직접 사망을 했다고 하고, 일본은 당시에 직접 사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4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발전 연료에 따라서 사망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석탄도 트릴리언 킬로와트당, 그러니까 메가와트의 1000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석탄도 10만 명, 석유도 3만 6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LNG도 4천 명, 태양광도 590명이 죽는데 원자력은 90명 사망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오히려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원전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조금 나오는데 석탄이나 LNG를 쓰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지구 환경을 위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네에도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 있는데 태양광 하게 되면은 햇볕이 없으면 발전이 안 되고 밤에는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한 곳에 보면은 바닥에 전부 소위 말하는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여러분 배터리 폐기하려고 하면은 돈이 엄청 들고 아무데나 버리면 환경오염이 말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양광도 경제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우리나라처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원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잘 쓰면 이것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원전 일으키는데, 전기를 일으키는데 그 비용입니다. 저 동그란 게, 원전은 킬로와트당 70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LNG 100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17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전을 폐쇄하고 LNG 가스를 러시아에서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가져오면은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3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보듯 뻔한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료 소비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원전의 원리가 뭡니까? 우라늄을 조금만 갖다 놓으면 우라늄이 변화되면서 열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그 끓인 물 가지고 터빈이라고 하는 발전기를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한 주먹만한 우라늄만 있으면 발전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런데 석탄, LNG는 저 옆에 보십시오. 우라늄은 100만 킬로와트급, 여러분 수풍발전소, 압록강에 있는 수풍발전소가 72만 킬로와트입니다. 100만 킬로와트를 발전을 하려면 우라늄은 10톤짜리 3대면 됩니다. 연료가. 그런데 LNG는 10만 톤 선박 11대입니다. 여러분 10만 톤 선박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른쪽에 있는 항공모함이 10만 톤입니다. 여러분 10만 톤. 10만 톤이 채 안 되는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아래 크루즈선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 아래를 보시게 되면 하얗게 무대기가 보이죠? 그 무대기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이 크루즈선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겨우 7만 톤입니다.
그 10만 톤이 넘는 것으로 11대를 갖고 와야 100만 톤, 100만 킬로와트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운송하고 그 쓰레기가 또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어찌되었건 원전을 폐쇄하게 되면은 원전과 관련된 직접 간접 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만 명이 실직하는데 대략 3만 5천 명이라고 지금 통계가 1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원전을 폐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40%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정말 황당하게도 원전이 환경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미국 환경협회에서 원전이 가장 환경적으로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한국 정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그리고 가스관을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데, 가스관 가져오는 길이 러시아, 중국, 바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가스는 러시아와 중국과 또는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가스관을 잠궈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전부 대한민국은 다 동태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줘야 됩니까? 계속해서 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북한 손에다가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그럼 어떠냐? 세계 최고 기술입니다. OPR 1000, APR 1400이라고 하는 최고 기술인데, 이 APR, Advanced Power Radiation이라고 하는 이 기술은 진도 7.0을 견디는 원전 기술로 현재 가장 저렴한데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효율을 내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많은 인력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APR 1400과 OPR 1000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면 우리나라가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미래 먹거리 600조 시장을 20분 만에 결정해가지고 발로 걷어찬 사람이 바로 문재인 세력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 400억 달러 원전 수출했습니다. 그게 47조 원인데 소나타 200만 대 수출하고 갔습니다. 한국 1년 예산 5분의 1입니다. 단군 1의 최대 수주의 공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먹거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 세계에 수출하면 우리가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원전을 폐지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며 지금까지 위원회가 없어서 위원회를 못했습니까? 이 공론화는 공공정책의 곡이 아니고 빌공짜 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 네 번째 줄에 있는 분들이 과학자 두 분인데, 한 분은 화학자고 한 분은 물리학자입니다. 이분들만 비슷하고 원자력을 전공하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공론화를 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중에서 10분을 뽑아가지고 공론화를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다음. 블랙아웃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위성에서 찍은 남북한 사진입니다. 저 북한 보십시오.
평양하고 신의주에만 희미한 불빛이 있는데 저게 제가 예전에 살던 경기도의 어떤 작은 마을만도 못합니다. 저것을 수도라고 완전 암흑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저 북한이 그렇게도 좋다는 말입니까? 예, 신의주와 단동, 신의주와 단동입니다. 문재인은 이런 야경이 그렇게도 좋은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조국이 어딘지 묻고 싶고 제발 좀 다 데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걸어서 넘어가길 바랍니다. 다음, 자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뒤에 내자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느닷없는 원전 관련 일자리 소멸, 문재인을 규탄한다! 세계 최고 원전 기술 폐지하려고 하는 문재인을 규탄한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원전을 폐지한다! 미친 문재인을 규탄한다! 현실성 없는 가스관 우는 북한에 목을 내놓고 돈도 퍼주려는 문재인을 규탄한다! 50년간 축적한 미래 먹거리 원전 기술 폐지, 문재인을 규탄한다! 단순한 사드 1년 동안 환경 영향 평가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원전은 20분 만에 결정을 한다. 정말 한심한 문재인을 규탄한다! 원전 결정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 쇼 정말 역겹다. 집어치워라! 사사건건 나라 거덜내는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이제 그만 물러나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충성! 여러분, 대가리 나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우리 국민들이 별에 별 너무 걱정 다 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원전도 그렇고 이 전시작전권 이양도 마찬가지고 이제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엊그저께 밤에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이가 그랬죠. 사드 철폐하겠다고. 근데 오늘 밤에 북한에 있는 똥돼지 한 마리가 ICBM 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사드 4개를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참, 제가 그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따라해 주세요. 문재인! 문재인! 바보냐! 바보냐! 문재인! 문재인! 바보냐! 바보냐! 참, 이것보다 더 심한 욕도 하고 싶은데요. 여기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교양이 있으시고 학식이 있으시고 덕이 많으신 분들이라 제가 차마 욕을 못하겠고요. 예라이 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문재인! 문재인! 바보냐! 바보냐! 문재인! 문재인! 바보냐! 바보냐! 속 좀 풀리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유통일 해방군 대표이시고 국번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누구게요? 누구요? 최대지! 최대직 대표 모시겠습니다. 최대지! 최대지! 한 번 더요! 최대지! 네, 안녕하십니까. 태극기혁명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대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석목석에도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정과 예의를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루 이틀 전 재판 도중에 서울 성모병원으로
진료를 하러 갔습니다. 몇 주 전에 구치소에서 좌측 4번째 발가락을 다쳤고 그것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발로 염증이 전이되면서 그것을 영어로는 셀룰라이티스, 우리말로는 연조직염이라고 합니다.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가락에 생겼던 염증이 발등까지 올라왔던 거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봉소염 잘 아실 겁니다. 오래 행군하다 보면 다리에 봉소염 걸리죠. 때에 따라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는 질환이 하지에 생기는 봉소염입니다. 원칙은 입원 치료입니다. 필요하면 때때로 절개 배농도 해야 되고 혈관을 통해서 항생제 투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을 적어도 주 2회 정도 진행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그랬습니다. 발가락에 타박상으로 작은 찰과상이 생기고 그것 하나 제대로 소독하고 항생제 못 써서 3주 만에 하지에 봉화직염, 연조직염을 일으켜서 대학병원 가서 MRI 찍고 거기서 치료하고 다시 구치소로 가고 이런 구치소의 진료 상태, 의료 상태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지금 사람을 가둬놓고 고문을 하고 세디스트의 과학적 성애주의자들의 그 변태적인 성욕을 만족시키자는 겁니까? 뭡니까? 문재인이 법무부 구치소 내일 당장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입원시키시기 바랍니다. 온갖 지금 조직 장기 기능에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 65세의 노인은 하루아침에도 갑자기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직 18년차 의사의 경고입니다.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문재인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어젯밤에 김정은이가 또 ICBM 쏘아 올렸습니다.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 전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한 달, 2달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ISIS 테러 단체보다 더욱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원에서 각종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고 그리고 군사적인 옵션들이 준비되고 CIA에서 비밀 공작까지 지금 착수한다는 그런 미국의 급박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사드 배치를 일반 환경평가를 해서 올 연내 배치를 무산시키고 내년에도 배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게 만들었던 사람이 어제 북한 놈들이 ICBM을 쏘아 올리니까 오늘 아침에는 외관에 보관되어 있는 사드 발사기 4기를 배치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사대 4기가 다시 들어와서 엑스밴드 레이더하고 발사대 6기가 사드 지금 성주 기지에 배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운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일당이 공언한 대로 일반 환경평가가 끝나야 제대로 미사일을 레이더로 추격하고 요격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기를 추가 배치하라는 문재인의 이 주장은 국민을 또 기만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국가의 전망은, 국가의 안전 보장은 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속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드 배치 이 문제 하나로도 문재인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탄핵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제 문재인이가 저 청와대 등푸른 썩은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 채 3달도 되지 않아 문재인 탄핵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탈원전, 최저임금제, 보건의료제도에서 비급의 전면 급여와 모두 하나같이 국민 생활에 심각하고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 위반이고 중대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제 탄핵 열차는 출발했고 그것을 얼마나 빨리 달리게 해서 탄핵의 관문으로 꼬리시키는가 하는 것은 우리 애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하루빨리 문재인을 탄핵을 통해서, 국회 탄핵, 언제 탄핵을 통해서 저 권좌에서 끌어내려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대집 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Go